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서울 내 6억 이하 아파트, 이제 서민 아파트라고 하죠. 이제 6억 그리고 9억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9억이 넘어가면 고가 아파트, 그리고 6억 정도 구간이면은 서민 아파트, 이러한 개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억 이하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3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소멸하고 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실수요 장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1주택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얘기죠. 그 외에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왜냐? 일단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모두 세니까 지금 사서 들어가 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은 거의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실수요 장세로 인한 현상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봐야겠죠. 왜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일단 대출이 가능하고 구매력이 충분한 이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도 보면은 조금 상승했지만 이 상승 주도가 거의 이제 중저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아직 끊긴 게 아니거든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제가 여러 차례 나왔죠. 굵직한 거는 6개,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따지면은 27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정세를 가져왔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시장 안정세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겠죠. 일단은 양도세 중과가 되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해봐야 남는 게 없다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년, 20년을 보면 실수요 주도로 시장이 거래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저가 아파트 구매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청약도 완전 가점제가 되고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은 이후에는 이 청약 가점 허들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30대, 40대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수요가 상당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서울에 이제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서울의 10채 중에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마저도 일단은 오래됐거나 아니면 나홀로나 이런 형태들이 많아서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게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이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게 자산 시장을 습격해서 서울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유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이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지금 땅값도 올랐고요.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3배 오른 적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이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 주택들이 올랐고, 그 중에서 아파트가 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9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가 아파트도 9억을 돌파했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기준이 이제 9억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인다. 자, 서민 지원 상품, 대출 지원 상품이 있죠. 종목이 있는데, 이게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가액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는 감소했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가액 기준을 좀 높이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는
29.4%. 예, 10가구 중 3가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수치가 불과 3년 전 2017년도에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70%였습니다. 67.3%였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수준으로 2억 67%에서 반토막이 난 거죠. 예. 자, 그리고 아파트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대체주택 가격도,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겠죠. 이러한 이 대체주택 가격도 지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뭐 서울의 이 마포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 빌라 가격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 3룸 구조로 20평대 아파트 정도의 규모의 빌라를 살펴보면 가격이 뭐 6억 뭐 이 정도씩 합니다. 예, 5,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빌라도 빌라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빌라 하면은 안 오른다. 빌라는 처분하기도 힘들고 안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빌라도 2배 이상 올라간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투자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자, 어딘가도 상방 압력이 있을 곳이라면 먼저 선점하면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누가 뭐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 얘기를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금리의 유동성이 자산 시장을 습격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시켰고, 자, 저가 아파트가 품귀 현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가 찾다 보니까 거의 뭐 9억 이하 아파트를 많이 찾겠죠. 그 중에서도 뭐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아파트를 많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호가도 상승했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가장 줄어든 곳은 어딘가 봤더니 강동구더라고요. 강동구가 8.9%입니다. 이전에를 보면은 거의 뭐 80% 정도가 이제 6억 이하 아파트였는데 강동구가, 근데 이제 8.9%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많이 감소했고, 대체적으로 이 강동을 빼면 강북 지역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성북구 같은 경우, 성북구도 이제 기름뉴타운, 장유타운이 있죠. 97%가 6억 이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33%밖에 안 되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89%였는데 이제 26%밖에 안 됩니다. 6억 이하 아파트가.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88%에서 26.5%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54%였는데 이제는 뭐 6%. 이제는 이건 마포는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아예 없어지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6억 이하 아파트가 감소됐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그만큼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모두 이제 갭매우기로 실수요 장세로 갭매우기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면 더 보기 쉽겠죠. 자, 뉴스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6억 이하 아파트, 야, 2017년 5월인데 67.3%, 70% 육박했는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29.4%로 추락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15.7%에서 40%가량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도 3.9% 별로 안 됐죠. 근데 이게 15.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구조가 변했다라고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뭐 발표가 있었죠. 뭐 서울의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다. 지금 어디도 지금 매덕이 꺾였고 매덕이 꺾여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규제랑 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뭐 집 밖에 움직이는 거를 꺼리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위축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워낙 고강도로 펼쳐졌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수요가 당연히 많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 6, 7월에 비해서 소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이후에 이제 급매가 몇 개 있었고 이 거래가 되면서 이것을 두고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의 거래만 봐서 시장을 속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상승세가 꺾인 급매물이 보인 지역들이 그나마 이제 중가에서 고가 아파트들이 나왔었고, 반면에 그 이면에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1% 넘는 수치는 아니지만 0. 몇 %지만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가 아직도 이번 주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억 이하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북이겠죠. 지금 현재는 강북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대출이 용이한 9억 이하 아파트, 9억 이하 아파트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저가 아파트에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나? 그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21년, 22년 부족한 게 확실하게 지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신축의 매매가가 가장 높죠. 그리고 임대가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라는 말은 수요자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축 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수요는 뒤로 밀려서 당연히 이 중가나 저가 아파트, 기존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청약 얘기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청약 경쟁이 지금 치열해졌죠. 지금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높은 가점 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65점을 무조건 평균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청약이 내가 당첨 확률이 없구나, 한 3군데 10군데 넣어보시고 계속 떨어지니까 나는 확률이 없구나,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당첨 평균 점수 보니까 택도 없는 점수니까 나는 청약으로는 어렵구나, 그냥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수해야겠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임대 3법 있죠.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중저가 단지의 전세가도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 3법으로 전세가는 계속 쫓아 올라오고,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 때문에 오히려 임대에 몰리는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이 임대 시장도 전세가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임대 3법 들어간 게 불과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올 하반기가 피크로 이어질 거예요, 이 전세가 급등은. 게다가 사람은 오르는 종목에 진입하고 싶거든요. 이왕 집을 살 거라면,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오르는 집을 사고 싶고요. 근데 마침 중저가 단지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임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일이 있겠느냐, 그냥 내 집 마련해서 편하게 살자, 이런 수요와, 이렇게 있다가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겠구나, 계속 올라서 중저가 단지도 6억도 없어지고 9억도 없어져서 내가 내 집 마련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같습니다. 중저가 단지를 선택하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2020년은 서울의 하위 중저가 단지의 갭매우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규제로 인해서 기존 주택의 물량이 잠겼고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돼서 나올 수가 없고, 또 증여를 해서 나올 수가 없고, 또 전매 제한 걸려서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기존에 거래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신규 입주 물량인데 그마저도 내년에는 급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금리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연준에서도 23년까지 금리를 급격히 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일은 봐야겠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저금리의 유동성 증가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전체적인 집값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이 자산 시장에 많은 자본이 모이면서 특히나 이러한 아파트 시장은 더더군다나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던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자, 지금 현재 장세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시장 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수요자가 갈아타기 할 곳이나 실수요자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주택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실수요 장세에서 이 선택지가 많지 않죠. 그러면은 많은 수요자가 향하는 길목은 어딜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단편적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공시 가격이 낮은 이러한 재개발 관련 물건, 네, 이러한 물건이나,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요 장세이기 때문에 중저가 단지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믹싱된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러한 입지나 단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뉩니다. 이미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기준은 안전진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지금 얼마 전에 목동 부단지도 탈락했죠. 자,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들이 앞으로도 가치를 좀 더 고평가로 가져가는 그러한 추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단지가 있는데,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리모델링 단지를 또 찾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 중에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는 단지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냥 이 호재만 믿고 여러분들이 접근했다간 이 고평가된 부동산을 매입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많은 수요자가 이 단지를 또 선호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주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수요도 지금 현금은 거의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자본이 좀 풍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리고 자본이 한정적이신 분은 요지의 상가, 상가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고르셔야 돼요. 입지 분석하는 게 이 두 가지는 아파트랑은 다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건물 볼 때 입지가 다르고 상가 볼 때 입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필요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지출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지출들이 여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함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규제와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다 인플레이션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수요자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울의 6억 이하 아파트, 저가 아파트죠. 저가 아파트가 이제 10가구 중 3가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단지들을 선호할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강의 영상까지도 다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청약 관련 영상 멤버십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많은 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 부동산 놀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